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주식 투자를 기간별로 구분하는 게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는 영상을 올렸어요. 단기 단타는 어떻게 되고 스윙 그리고 장투는 어떤 식으로 기간을 분류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특정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시간에 쫓기는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빌드업의 기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1년 단위로 빌드업을 하던데 3개월, 6개월로 빌드업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간단하게 댓글로 꼭 굳이 1년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요 설명을 해드려 보고 싶어요. 빌드업의 기간, 그리고 과연 빌드업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빌드업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이제 좀 포괄적으로 기간을 시작으로 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꼭 1년이다, 1년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는 게 좋고요. 하다 보면은 빌드업이라 할지라도 1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주식 투자의 근본적인 목표와 상충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빌드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식 투자의 최종 목적은 결국에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잖아요. 계좌에 수익을 만든다. 이게 주식 투자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빌드업이라는 방법론이 들어갔었을 때 특정 시간을 투자자가 컨트롤을 한다? 그 말은 시간을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제약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인위적인 다른 방법적인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는 결국에는 계좌의 수익에 득이 되기보다는 방해 요소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결론은 빌드업 매매 역시도 시간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계좌와 종목의 흐름, 시장 상황 등등을 파악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결정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그 세련된 결정이 때로는 시간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환경과 박자가 맞아서 컨트롤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짜리 빌드업 할 수 있나요? 이런 게 참 답변이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클럽에서도 빌드업 하다가 3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예요. 3개월에 끝내야지, 반드시 3개월에 끝내야지, 시작하기 전에 이건 3개월짜리 정하고 해서 3개월 만에 끝났냐,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순응하면서 매매를 했는데 3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냐, 요 느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딱 그 정도 차이인 거고, 인과관계를 무엇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이 바뀌는 순간 많은 것들이 꼬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은 시간을 먼저 선정하고 나한테 여유자금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6개월 뒤에 여기에 쓰여야 되니까 그 전에 6개월 동안에 딱 매매하고서 치고 빠져서 그 안에서 알찬 수익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매매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6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여유있게 한 5개월짜리 빌드업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진입을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거 되면야 진짜 좋겠지만 안 될 확률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끝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 대한 본질적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모든 의문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본질적 취지를 한번 머니버디님께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할 때 지금이 여기가 현재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쭉 시간 테이블이 이렇게 쭉 가서 미래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죽을 날이 오겠죠. 근데 주식을 생각해보면 요만큼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살아갈 이렇게 긴 인생에서 요만큼만 주식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왜 그래야 되죠? 이거는 굳이 이렇게 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자산을 이렇게 쭉 키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기간에서 빌드업이라는 걸 할 때 빌드업은 결국에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건데 그때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냥 유리한 결정을 하는 거죠. 종목을 교체한다는 거는 유리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시점에서 여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이때 종목을 교체해야지 라고 해서 빌드업을 시작을 하든 다른 매매를 시작을 하든 그렇게 해봤자 결과적으로 이 시점이 됐을 때 그게 유리한 결정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유리한 상황에서 그 종목을 교체하고 수익을 실현해야지, 내가 맞춰놓은 기간에 맞춰서 그거를 하는 거는 의미 없는 익절과 의미 없는 손절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제 언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빌드업의 본질은 결국에는 주식의 본질과도 맥을 다 있는 건데, 주식의 본질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결과물을 쌓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죠. 이 빌드업 매매는 1년짜리다, 3개월짜리다. 그건 이제 그냥 단순히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건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시겠죠. 네, 지금 설명이 너무 좋은데요. 이해 다들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빌드업은 평생짜리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쉽고요. 근데 버디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생을 가는데 그래 평생짜리야 그러면은 A라는 종목 하나 가지고 평생 하게 되면 그게 무조건 득일까? 절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이라는 자체는 평생을 해나가든 아니면은 특정 목표 한 바까지 해나가든 해나가시되 하다 보면은 A라는 종목이 유리한 시점이 오게 되면은 수익을 실현하면서 자산을 이렇게 한 단계 올려나가고, 그 다음에 B로 가서 또 한 단계 올려나가고, 그 다음 C로 가서 또 한 단계 올려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꾸준히 하면서 계속 쌓아 올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A에서 B로 교체하는 이런 것들, 수익 때 팔아야 된다, 뭐 이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수익일 때 팔아야 될 것이며 어떨 때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며 새로운 종목을 무엇을 할 것이고 어느 때를 유리하다고 말하는 거냐, 막 이런 포괄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궁금할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근데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 부분을 중요하고 고민하시면서 궁금해한다는 걸 알지만 저거를 정리해서 나열시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케이스를 정리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유리한 거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한 경험치와 전략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 생각의 결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주식이라는 거는 되게 그 리스크가 많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이제 여러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변동성 리스크,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어떨 때는 태풍이 불고 어떨 때는 뭐 잔잔한 바람이 불고 어떨 때는 비가 내리고 막 이런 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변화무쌍한 가운데 우리가 그 리스크를 통제해 가면서 주식 매매를 하는 건데, 빌드업이라는 거는 그 통제를 하는 수단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빌드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100% 통제가 되느냐? 그냥 무조건 그냥 매일매일 정해진 금액대로 그냥 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말한 것처럼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 변화에 대응을 하는 건데, 계속 산다고만 해서 그 변화에 대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변화를 어떻게 캐치하고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하는가는 결국은 본질적으로 내가 주식을 뭐 따지고 보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 팔아요? 뭐 이런 질문 자체가 저 주식 잘하고 싶어요 이 질문하고 그냥 같이 맥을 닿아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쉽게 그냥 뭐 이럴 때 팝니다, 이럴 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게 되게 단면만 볼 수가 없는 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손님도 많고 꾸준하게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해온 식당이 있다고 해볼게요. 인기 맛집이에요. 20년 동안 꾸준하게 잘 해왔습니다. 문제도 안 생기고 되게 맛있는 별표 식당이 있어요. 홍길동은 나도 저런 별표 식당 같은 거를 운영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방법은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처음부터 배워보는 게 보통 좋다고 하잖아요. 식당 창업하기 전에.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겉으로 보고 이거를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직접 그냥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럼 직접 부딪히는 것과 이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저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디테일이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냥 바로 이거를 눈으로 보고서 그럴싸하게 똑같이 갖다 붙이면요, 건물의 외관, 테이블의 배치 비슷하게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디테일, 맛의 디테일, 손님을 대하는 디테일, 아니면 이 안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어떤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그 서비스의 디테일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 20년 동안 쌓아올린 노하우와 이제 시작해서 1개월 된 겉으로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겉만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따라하지 못해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게 저는 결국엔 이 속을 따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겉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라는 매체가 발달하면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의 매매를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겉만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디테일이 달라요. 실제로 그 보여지는 사람들이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잘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이유 불문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잘한다라고 인정한 사람의 어찌됐든 자신은 겉만 보고 따라한다라는 것, 그거는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빌드업도 방법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겉만 보고 따라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빌드업의 숨은 속뜻을 제대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장담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보시던 분들이 클럽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 가거든요. 그게 저는 주식 투자의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디테일 중요한데 왜 안 알려주나요?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게, 안 알려주고 싶어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디테일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같이 경험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케이스에서 그 상황의 설명을 받는 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이게 빌드업이요. 사실 따라하려 그러면 되게 쉬워요. 뭐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단타 쳐보세요 라고 하면은 참 뭐 하는 거 보여줘도 따라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로 빌드업을 한다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매일매일 정해진 금액을 삽니다. 이거 너무 설명도 쉽고, 그냥 하려 그러면 그래? 매일매일 사는 거야? 그러면서 따라하기는 쉬운데, 사실 이거는요, 제대로 잘 하려 그러면은 종목 선정부터 이 중간에 솔직히 기계적으로 매일매일 사다가 어떤 특정 상황이 오면은 거기에 좀 약간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파는 것도 그 굉장한 변화잖아요. 매일매일 사다가 갑자기 판다. 이것도 그 변화의 포인트를 캐치해야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 노하우는요, 따지고 보면 진짜 되게 무게감이 있는, 단타 노하우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빌드업을 해나가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뭐 단기 단타 같은 거 그냥 짧게 매매해서 뭐 그런 수익 매매하고 그런 거보다 이 빌드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더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 종목도 고르고 중간중간 대응도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죠. 빌드업 그래?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건가? 그래, 오케이,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을 다 무시하시고 그냥 나도 그럼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서 계속 수익 내야겠다, 이렇게 가시는데 그게 참 위험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빌드업 매매를 근본적으로 잘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주식 매매가 참 많이 쉬워집니다. 그죠? 이건 약간 기반 같은 거고 중심이라서, 그러니까 나의 주식에 기둥을 세우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중요한 걸 잘 잡고 나면은 다른 것들은 이제 솔직히 좀 설렁설렁하게 해도 잘 풀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굉장히 저도 잘 이해하는 게, 이 빌드업이라는 기둥을 심기까지 힘들다라는 거 알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기둥 꼭 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기본기 틀에 이 기둥을 심어 놓게 되면은 진짜 매매가 많이 편해집니다. 훨씬 더 좋아지고 계좌가 성장하는데 두고두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빌드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건데, 이 말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하는 데까지도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빌드업 구조를 먼저 제대로 디테일하게 잡아놓고, 그러면서 다른 기술적인 부분을 더해 나가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계좌 운영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럽에서 이 빌드업을 하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사실 빌드업이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거는 되게 하이 테크닉을 요구하는 그런 매매는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제 수급 분석이라던가 뭐 좀 빠르고 막 다이나믹한 매매를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 빌드업이 제 주식을 좀 많이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클럽에 오셔서 이제 때로 적응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왜 포기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각자 다 사정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주식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이 어려워져서 주식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도 주식이 잘 늘지 않는 분들, 이 뼈대를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둥, 뼈대, 그 뼈대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 좀 살만 붙이려고 하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열심히 세웠는데 그 탑이 무너지고, 그런 경험을 하니까 지쳐서 힘들어서 못 하시는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게 모래성 쌓는 것과 기둥 가지고 이렇게 딱 건축을 하는 거는 많이 다르죠. 예전에 실전 매매도 왜 요즘에 많이 안 보여드리는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그 살만
일부 그 장식품만 계속 보여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참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빌드업 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 또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걸 본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이게 진짜 기둥이구나,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얼만큼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는 이 주식 전체적으로 좀 효과를 느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것만 보여드린다고 해서 또 잘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설명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틈날 때마다 이제 알려드리려고는 하지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셔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선배의 반열에 오르신 모든 분들은 빌드업을 좋아한다. 그리고 빌드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빌드업을 잘 만들어 가신 분들이 결국에 더 잘하시더라.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언니님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언니님 빌드업 안 하나요? 하죠. 언니님 정도 되면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빌드업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 과거 영상에서 저한테 1,000만 원만 남기고서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빌드업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들 내가 돈이 적다라면은 저는 빨리 단타 쳐서 돈을 불려야지가 아니라 빌드업 기반부터 잡으면서 불려 나갈 생각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만큼 중요한 거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정해서 뭐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하느냐, 그런 건 대충은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가지고 빌드업 하세요, 이렇게는 말 안 해요. 그냥 차트 모양으로 보면 아깝게 좀 더 나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냥 모양이잖아요. 그냥 흉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테일은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 영상에서 디테일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두가 다르고 모두에게 케이스가 또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각자 실력과 마인드와 모든 뭐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더해져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게 영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셔야죠. 본인이 흡수하셔야죠. 그러면 또 가능해지거든요. 정확하게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요. 스스로 궁금한 거를, 궁금한 퍼즐 조각을 덧대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자신이 빌드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를 흡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하게 맞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기둥을 세워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병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엄청 차이가 있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운다와 내가 배우고 싶은지 아닌지도 모르는 뭔가 미지의 거를 흡수한다. 이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고, 후자로 마인드를 좀 옮겨 가셔야 됩니다. 굳이 빌드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배움에 적용이 되는 것일 거고, 뭐 생각해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 이 빌드업이 특히나 그런 영역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왜냐면은 빌드업 자체는 이렇게 저의 스타일로 얘기하게 되면은 저의 수급 분석 또는 수급을 활용한 또 파동을 이용한 빠른 매매, 그리고 빌드업,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배우고 싶어요? 하나 골라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자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빌드업 배우고 싶다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빌드업은 이제 마치 거죠. 배우고 싶어서 물어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라고 대충 말하면은 그런 거 하고 그냥 알겠어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빌드업이라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수급과 파동을 활용한 매매도 가능합니다. 기둥이 빠진 상태에서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매만 한다? 글쎄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언니님보다 더 막 빠른 순환매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빌드업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못합니다. 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명 아시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입니다. 어니스트와 주식, 수급 단타, 수급과 파동을 활용한 매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넣은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으니까 깊이 있게 좀 음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중간에 계속 언급했던 투자 클럽, 거기는 간단하게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온라인상에서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 계신 분, 제주도에 계신 분 상관없어요.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언니님하고 이런 빌드업 포함해서 이제 계좌 관리 전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언니님이 다 이제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거대로 그냥 따라 하면은 종목 선정부터 종목 새로 들어가고 마무리하고 다시 재진입하고 드립을하고 불타기하고 물타기하고 계좌 관리하고 리밸런싱하고 빌드업 계속 꾸준히 해나가다가 빌드업 종목 새로 바꾸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같이 경험을 한다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해보세요가 아니에요. 주식 신생아들도 와서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저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본인의 매매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겪고 계신 선배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도 도움을 주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다 같이 손잡고 주식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 혼자서 외롭게 갈팡질팡 되는 것 같은데 손실 난다. 이거 뭐지? 막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고 계시면 그게 진짜 시간의 기회 비용이거든요. 그거를 좀 줄여 나가시는 데 활용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클럽에 관련된 거는 영상 하단부에 저희 링크를 걸어 놨어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먼저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 공지되어 있는 클럽 안내 글을 읽어 볼 수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클럽이 어떤 곳인지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회원은 몇 명인지 뭐 회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다 설명해 놨으니까 영상이랑 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뭐 신청서 작성하시면 가입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클럽 말고도 이 유튜브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도 아직 구독 안 해두셨으면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